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주 교재로 썼던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교재 안에 있는 수록된 부분은 다 봤습니다. 봤고, 자, 이제 드디어 최종, 네, 올해 나와 있던 연계 교재에 있는 모든 가사를 다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사가 비연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연계가 될 건데, 물론 미수록 부분이 연계가 되죠. 그죠? 자, 근데 가사를 공부하면 참 좋은 점은 그 가사도 맞을 수 있겠지만 외모 지문으로 나오게 될 어차피 시조가 하나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조를 푸는데 아마 근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상탄 좀 찝찝한 박일로의 작품입니다. 그죠? 동락당은 수안에 있었고 선상탄은 수특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선은 배선자야. 산은 윗상자입니다. 탄은 탄식하다입니다. 배 위의 탄식이라는 거죠. 배 위의 탄식. 자, 아마 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30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자, 조금 타이트하게 잘 따라오시고 중간에 졸리면 지금 우리 실강 듣고 있는 현강 듣고 있는 친구들은 살짝 손들어서 화장실 갔다 와서라도 깨셔야 됩니다. 굳이 여기서 또 듣고 영상으로 굳이 또 한 번 더 시간 쓰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자, 1번 파트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파트를 좀 나눠봤어요. 짤막짤막하게 좀 끊어가면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자, 1번 파트부터 합니다.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셔서. 자, 주어가 빠져있네요. 주어가 왕께서 요게 빠져있죠. 왕께서 늙고 병든 몸입니다. 화자의 현재 처지입니다. 화자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잠깐만 이 말은 동락당에도 언급이 돼 있었잖아요. 동락당의 앞부분에서도 자기가 늙기까지 다 늙을 때까지 열심히 바다에서 자신의 업무를 다하고 자연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다 늙어가서 자연으로 돌아왔다. 어디로? 자옥산 동락당으로 이런 게 있었죠. 자, 늙고 병든 몸을 왕께서 주사, 수군 통주사입니다. 수군에 통틀어서 수군 통주사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수군 통주사로 왕께서 보내셔서 을사사마에, 자, 이거 연도니까 필요 없고, 사마는 여름입니다. 을사년에 사마에, 자, 선도 38년인데요. 이때니까 이제 임진왜란 때겠죠. 진동령에 내려오니까, 자, 진동령 부산에 있는 군령입니다. 군대입니다. 부산의 군대. 당연히 해군이겠죠. 부산의 군대에 내려오니까, 자, 원래는 한양에 살았었어. 박일로가, 노계 박일로가 되게 신분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가문도 좋아서 한양에 살고 있다가 왕이 나이는 들고 이랬지만은 야의 경력을 높이 쳐가지고, 자, 물론 이제 높이 칩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뭐 막으로 가야 되겠죠. 자, 내려가거라 해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관방중지에, 관방중지는 지방 변두리 중요 지역이에요. 변두리인데, 당연하죠. 부산은 변두리잖아요. 변두리 중요 지역에 내었지 병이 깊다고 아까 우리 늙고 병들었다고 했잖아요. 병이 깊다고 앉아실랴 앞에다가 주어 부사어 지금 넣어볼까? 내가 어찌? 내가 병이 깊다고 그래도 이곳 변두리의 중요 지역인데 내가 어찌 앉아 있을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 없다.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중요한 요새에 어찌 병이 깊다고 내가 앉아만 있겠어? 앉아 있을 수 없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일장검을 비기 차고서, 일장검 긴 칼이죠. 긴 칼을 비기 딱 차고서 병선에 굳이 올라가서, 여기서 굳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굳이로 해석하기보다는 당당히 굳건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긴 칼을 빡 차고, 자, 병선에, 병선이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는 군함 이런 거겠죠. 군함, 전함이겠죠. 전함에 쫙 올라가서 여기 진목해서, 자, 수완수특을 한번 따라해봤어요. 현대어로 풀이 안 해놓고 한자 그대로 실어두더라고. 여기서 그대로 한번 실어봤고 주석은 나와 있겠죠. 여기 진목은 힘껏 노려본다는 뜻입니다. 힘껏 노려본다. 힘차게 노려본다는 뜻이에요. 여기 기운에 가득 차가지고 진목 노려본다. 목자가 눈목자잖아요. 자, 기운 차고 노려본다는 거니까 힘껏 노려본다. 노려봐서 대마도를 굽어보니까 역시 오랑캐 영토잖아요. 대마도. 참고로 대마도 쪽에 우리나라는 부산 쪽에 해군들이 정박했거든. 근데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랑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를 대놔야 될 거 아니야. 바로바로 쳐들어오려면. 그래서 대마도에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자, 계속 대마도를 굽어보니까 바람을 쫓고 있는 황후는, 자, 사전적인 의미 필요 없어. 노란 구름 필요 없어. 이게 만약에 자연적이고 욕심 없고 이런 시에서 황운이 쓰였잖아. 그러면 가을에 황금들판 곡식 익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는 지금 그런 시가 아니잖아. 전쟁 중에 쓴 시잖아.
맞지? 그러니까 누른 구름은 전쟁의 기운, 즉 전운입니다. 노란 구름은요. 자, 누른 구름 전쟁의 기운입니다. 전운이라고 하죠. 자, 왜 하필이면 우리가 노란 구름이라냐면 요거는 지금 바다라서 노란 구름이 일어나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육지에서 싸울 때는 기마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말 타고 가고 병사들도 막 보병들도 막 걸어다가 보면 흙먼지가 바바바바박 일어나겠지. 그래서 치열한 전쟁을 많이 비유할 때 황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누런 먼지 구름이 전쟁의 기운이 원근에 쌓여 있고 아득한 창파는 파도입니다. 그런데 창자가 풀을 창자거든요. 망경창파 할 때 창자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쉬운 문제 중에는 황운과 창파가 색채 대비가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아득한 창파는 푸른 바다입니다. 푸른 파도, 푸른 바다. 바다는 긴 하늘과 한 빛이구나 넓다란 뜻이에요. 우리 저수지나 강이나 냇물이나 이런 것들은 바다와 하늘이 붙어있지 않죠. 그죠? 뭐 멀리 보면 산도 있겠고 땅도 보이겠고 이렇겠지. 근데 바다는 너무 넓기 때문에 저 끝에 하늘과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 왜? 이렇게 이제 지구가 둔 거니까. 자, 그 정도까지 넓은 걸 표현했을 때 하나다.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자, 우리 1년은 잘 안 외워질 거예요. 특이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놓치기 쉬운 파트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가 막 몸은 별로 안 좋지만은 왕의 명령을 받고서 막 의기로움을 가득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 참여했다. 그까지입니다. 자, 이제 2입니다. 자, 드디어 선상단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나왔어요. 2번 파트, 3번 파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2번. 선상에 배하면서, 선상은 배위죠. 배위를 배하면서,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가면서, 배하면서, 고금을, 고는 옛꽃자, 금은 이제 금자, 예와 지금이죠. 예와 지금, 이런 거는 따뜻히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고금. 자, 왜 고금을 통틀어 너 같은 애는 너밖에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고금은 고는 옛꽃자, 금은 이제 금자. 다른 시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외워주쇼. 고금을 사억하고 사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사는 생각하다 이거죠. 생각하다. 우리 3인국의 사자가 생각할 사자잖아.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는 글이잖아요. 자, 생각. 자, 예와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저것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나 봐요. 어리 미친 회포에 어리석다잖아. 우리 고등학생이면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헌원시를 애달파한다. 자, 헌원시 색칠 들어갈까요? 형광펜 색칠합시다. 헌원시 비판 대상 첫 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비판 대상 비판 1번입니다. 비판 1번이에요. 자, 시험 치기 싫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반영해봐. 진짜 시험 치기 싫어! 하면서 누가 종이를 만들었어! 이러겠지. 종이 만드는 사람 화나지 않겠어? 종이만 없으면은, 컴싸만 없으면은, 맞지? 연필만 없으면 시험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헌원시 누구길래? 종이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배 만든 사람입니다.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배를 만든. 자, 그럼 여기서 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배는 침략 수단으로 얘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침략 수단. 배를 침략 수단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침략 수단인 배를 만든 사람이 그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 12명 중에서 헌원시 아니야. 참고로 이 헌원시는요, 배만 만든 거 아니래. 배도 만들었고, 상식, 수레도 만들었고, 측량법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약간 당위 만든 사람이다. 세치, 넉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만들었고 농경법도 만들었고 이런 사람이에요.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들이 약간 파트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왕은 불을 만들었고 농사도 시작하게 어부도 이런 것처럼 얘는 지금 주로 이제 요렇게 이동 수단 이런 걸 만든 사람이에요. 자, 헌원시를 애달파한다. 대양이 망망해서 넓어서 대양이 넓어서 천지에 둘러져 있으니 지형적인 입지를 갑자기 제시했네요. 자, 적어볼까요? 조선의 지형적 입지. 우리 조선의 지형적인 입지를 제시했어. 지형적인 입지, 입지. 왜? 서방의 천지에 물이 둘러져 있다면서. 그죠? 그만큼 우리는 사실 어때요? 국방 수비에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수비에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형적 입지는 굉장히 좋아. 왜? 방금 나왔잖아요. 천지가 물에 둘러싸여 있다고. 물론 천지는 세상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3면이 물로 돼 있어. 그리고 또한 오랑캐 나라인 일본도 4면이 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진실로 배만 아니었다면 배가 수단이겠죠. 여기서는 침략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니까 배만 아니었다면 풍파 만리 바깥에 자 풍파 만리 그대로 해서 한번 해보자. 풍은 바람 풍자고 파는 파도 파자야. 만리는 만리 천리 이러면 보통 넓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넓은 바다란 뜻이요. 넓은 바다. 아니 배만 아니었다면 야들이 수영해가지고 올 수도 없고 넓은 바다 바깥에 어느 사이가 엿보겠노. 요것도 뜻풀이하면 안 나올 거야. 사이는 사자는 넉사자잖아. 근데 이자를 외워. 오랑캐 이자야. 오랑캐 이자. 자 이거 오랑캐 이자라서 내 오랑캐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왜 우리도 야 사방에 널려있어 할 때 내 방위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처럼 사해동포주의 내 바다가 하나다가 아니거든. 세상이 하나다 이 뜻이거든. 사이는 온갖 오랑캐란 뜻입니다. 온갖 오랑캐가 엿본가. 즉 배만 아니었다면 어찌 오랑캐들이 엿볼까. 서리법이긴 하죠. 안 엿봤을 텐데 무슨 일을 하려고 어이 헌원씨라는 황제야 배 만들기를 비롯했노. 참고로 얘들아 헌원씨, 복희씨, 누구누구씨 있지? 얘들 다 황제 이름이야. 배 만들기를 비롯했노. 비롯은 시작이지 시작. 배 만들기를 시작했노. 만세천추에 자 만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세천세는 만년 천년만 보지 말자고. 자 만세천추는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 요거 뜻풀이 100% 나올 거야. 오랜 세월에 가없는 패가 되어서 가없는 끝없는 스승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할 때 가히는 끝없어라 이 말이죠. 끝없는 패가 되어서 패단이 되어서 맞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의 끝없는 패단은 뭘까요? 오랜 세월 동안의 외의 침략을 말하는 거죠. 외 침략. 오랑캐들의 침략. 끝없는 오랑캐들의 침략은 패가 되어서 보천지하에 넓은 천하입니다. 뜻풀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넓은 천하에 만민원을 기르는가. 자, 만민원, 만백성의 원성입니다. 만백성의 원성을 기르는가. 넓은 천하에 만백성의 원성을 기르는가. 됐나요? 자, 우리 이번 파트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배를 만든 헌원씨라는 황제를 욕해서 너가 배를 만들어서 원래대로였다면은 그 배가 없었다면은 절대로 오랑캐가 여기로 못 들어왔을 텐데 너 때문에 네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겁니다. 배만 아니었다면 오랑캐 애들이 중국 본토까지도 갈 수도 없었을 거잖아요. 자 이제 3번 파트입니다. 3번 어즈버 깨달으니까 자, 두 번째 비판 대상이 나옵니다. 색칠할까요? 진시황 색칠. 비판 2번입니다. 진시황 2번. 진시황은 우리 왜 비판했을까? 자, 1월부터 들은 친구들은 수특 설명할 때 살짝 들었을 겁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선생님 보세요. 진시황이 원했던 거는 불로예요. 불로. 늙지. 늙는 걸 싫어해. 그리고 불사. 맞지? 그래서 불로 불사를 원했단 말이지. 자, 진시황이 어디서 들었어. 동쪽 끝으로 가면은 불로초를 우리 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암브로시아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있다는 거야. 신선들이 그걸 가지고 있대. 그래서 서불이라는 자 계략가, 자 무략가 이 서불을 한테 시켜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신선한테 불로초 얻어와. 근데 그냥은 못 간다. 신선들이 그냥 주겠나. 순수하고 젊은 선남선녀 같은 이런 젊은 남자의 젊은 여자의 처녀 총각을 한 3,000명 정도 데리고 가서 귀하게 대접하고 불로초를 얻어오라고 한 거야. 자, 서불이 어떻게 고역을 하겠어, 그죠? 구해와야 되겠지? 진시황 되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앤데. 자, 근데 가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그 항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가면서 아플 수도 있으니까. 자, 의사도 데리고 가고, 또 옷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옷 만드는 애도 데리고 가고, 또 예술가도 데리고 가고, 그 배, 엄청난 배에다가 여러 채에다가 싣고서 갔어. 가다가 5년이 걸렸지. 자, 근데 드디어 어떤 곳에 정착을 했는데, 신선들이 산다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나, 말투도 조금 특이하고, 흰 옷도 입고 있고, 막 그렇네? 알고 보니 거기가 어디였어? 제주도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제주도에서 불로초를 어떻게 구하냐? 없는데. 못 구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은, 야, 큰일 났다. 좆됐다.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자, 큰일 났네요. 이거 내신 할 때 써야 되는데, 영상. 야, 서울이, 아예 안 되겠다. 못 구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본토 진나라로 돌아가야 되지.
근데 가면 죽을 거란 말이야. 진시황 성격상. 그래서 서불이 자 떠납니다. 어떤 포구에서 서불이 돌아갑니다. 어떤 포구에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서귀포의 어원입니다. 자 서불이 어디로 도망쳤냐면 저쪽 왼쪽으로 가서 중국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토끼인 거예요. 대마도로. 대마도로 토끼가지고 거기서 이거 여기 괜찮은데 여기 뭐야? 사람들 몇 명 없고 있어봤자 미개하니 원숭이들밖에 없잖아 하면서 이래가지고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자 살게 돼요. 왜냐면 3,000명을 데리고 출항을 했는데 이거 영상 남길 거니까 말하지 말까? 하면 안 되는가? 3,000명을 데리고 출항을 해가지고 5년간 배에서 항해 생활을 했는데 도착을 하니까 제주도로 도착을 하니까 처음 시작은 3,000명이었는데 한 3,5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쌤도 지금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근데 지금 아직도 나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약간 생각해보니까 쌤도 원래 이 황모 씨와 25년 전에 만나가지고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황모 씨랑 같이 살려고 살고 있는데 어머 2명이 살기 시작했거든? 너무 놀랍잖아. 제가 딱 눈 뜨니까 우리 집에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대체 뭘까? 문과인 선생님은 정말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서불이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 자식은 이과라 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생물을 툭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굳이 돌아갈 필요 없겠다. 그러면은 헤드가 커팅 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서 일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일본은 일본에 보면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한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같은 문자를 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당시에 약간 그러니까 설화가 실제로 있어. 서구를 굉장히 숭상합니다. 걔들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진시황이가 서구를 시켜서 불로초를 구하는 바람에 일본이 생겼다. 그까지 얘가 도출을 한 겁니다. 해볼게요. 3번. 어제 어깨에 달아보니까 우와 진시황이 다시로구나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2번에다가 진시황 밑에다가 자 불사약에 대한 욕심이죠. 불사약에 대한 욕심 때문에 뭘 만들었다? 외민족을 만들었다. 외민족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아니 니 왜 그래 불로초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왜 일본인들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은 어떤 느낌인데요? 침략 수단이 아니죠. 아예 침략의 주체잖아요. 주체. 배가 문제가 아니야. 침략 수단이 뭐가 문제야? 침략 주체가 더 문제인 거지. 자, 이래서 너의 불사약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왜 민족이 만들어졌지 않냐? 배가 비록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배는 수단이라고. 배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왜만 아니 만들었다면 왜는 주체잖아요. 왜만 없었더라면 일본 대마도로 빈 배가 저절로 나왔겠냐. 즉 이 모든 원인은 뭐다? 너가 만들게 된 너의 욕심 때문에 만들게 된 외민족 때문이다.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동료를 그대로 데려다가 동남동료는 처녀 총각이지요. 동남이 앞에 있네. 총각 처녀지요. 자 처녀 총각 Ladies and Gentlemen 이겁니다. 자, 처녀와 총각을 끝도록 들여다가 뒤로 넘어갈게요. 딸딸 외우고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맞지? 근데 이거를 추리하고 추석 다 읽어야 되고 그 긴 가사를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 껌찍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가사를 빵빵하게 외우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비문학 푸는데 시간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그때 그 가사 읽은 애들 비해서 자, 해볼게. 해중의 모든 섬에 해중이니까 바다잖아. 바다의 모든 섬에 난당적을 만들어 두고서 난당적은 감당 어려운 적 오랑캐를 말합니다. 왜입니다. 왜? 감당 어려운 적 왜? 아니 모든 섬마다 이런 젠장 감당하기 어려운 적 오랑캐들을 끼쳐두고 만들어두고 청을 만들어두고 통분한 수욕이 통분 자 거꾸로 하면 되겠지? 분통한 수욕이 수치가 분통스러운 수치가 화하에 자 요걸 외워줘야 돼. 화자가 우리 중화 요리할 때 화자거든. 중국이야. 중국 중화야 중화. 중화에 다 끼치는가 끼친다. 그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미친다 끼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상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임진난. 자 임진난은요. 사실 목적이 어디를 공격하는 겁니까? 맞아요. 임진난의 목적은
명예 정복입니다. 어이가 없지만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조선한테는 뭐를 요구했어요? 길을 요구했어요. 길을. 길래나라.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임진왜란을 자꾸 조일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원래는 조일전쟁이 아닙니다.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은 명일전쟁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얘들아 중간에 있는 이거를 길목을 달라고 해. 그럼 여기 집 밟고 간다는 말이겠지? 또한 여기서 식량 다 가져갈 거고 병사 보충해 갈 거란 뜻이잖아. 근데 하물며 여기서 침략하려는 그 나라는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야. 명나라는 우리 아빠 나라란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러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조선은. 자, 당연히 명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까지 외가 오는 거를 당연히 원하지 않아요. 예. 싸움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가 여러분들 생파를 한다는 말은 거의 전쟁이란 말이잖아요. 생파를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키즈 카페 가서 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키즈 카페 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차피 오랑캐가 우리를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싹 다 데리고 가가지고 총알바지로 쓰고 명나라로 침략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들 사실 이권이 좀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죠. 야, 너 왜 그래 오랑캐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너 것까지 정복하려고 했으면 너도 수치 아니냐 이겁니다. 됐죠? 자, 계속 수치가 중국까지 다 끼치느냐. 장생불사약을 불로장생약이제 진시황 얼마나 얻어서 만리장성 높이 쌓았죠요. 몇만 년을 살았어요. 뭐하고 있어 지금? 탐욕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지. 탐욕, 비판, 조롱이에요. 탐욕에 대한 조롱과 비판입니다. 자, 탐욕에 대해서 조롱과 비판을 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 막 좋구나. 막 오래 사니까 막 좋구나 이겁니다. 계속 남처럼 죽어가니까 진시황 남처럼 죽어가니까 유익한 줄 모르겠다. 자, 이제 진시황은 비판 끝났어. 어지버 뭐 별로 의미 없는 탄식이죠. 생각하니까 서불 색칠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비판 대상입니다. 3번 비판 대상 서불입니다. 비판 3번 서불. 자, 서불은 도대체 지금 왜 그럴까요? 본토로 기한해야지. 기환 명령을 어기고, 자, 대마도로 일본으로, 외나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외란 나라로 망명을 했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또 얘도 외민족을 만들게 된 거죠. 외민족을 만듦. 실제로 어차피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죠. 자, 아니 불로처를 못 구했으면 돌아가가지고 벌 받는 게 신하의 도리지. 못 구했다고 토끼? 응? 토끼? 막 이런 거겠지. 그죠? 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일본 민족이 만들어진 거잖아. 자, 계속 볼게요. 아이고 생각하니까 서불, 아까 얘기했던 그 서귀포사람 있지? 서불 등이 더 심하네. 인신이 되어서 신하지요. 신하가 되어서 망명을 한단 말이가. 자, 망명 어디로 망명? 일본으로, 외나라로, 외국으로 망명하나? 신선을 못 보았으면 수위 돌아왔다면, 자, 수위는 쉽게 신선을 못 보았으면 쉽게 돌아왔다면 주사에 주사 나지나 수군 통주사 나야나 나의 이 시름은 전혀 없게 생기렸다. 즉 너가 망명하지 않고 돌아왔다면 나의 이 걱정은 없었을 거다. 없으렸다. 자, 이제 비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돌아. 기왕불구다. 말해서 못하겠노. 자, 기왕불구 이미 지났다. 이미 지난 일이다. 아이고 나도자 이미 지난 일이다.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속절없는 시비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있잖아. 시비 다툼. 속절이 없는 소용없는 시비를 내팽개쳐서 던져두자. 하지 말자. 그만하자. 자, 왜냐면 지난 일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지난 건데 뭐 화나봤자 뭐 하겠습니까? 잠사 각오하니까. 자, 잠사 일본은 밑에 뜻이 주석이 있을 거야. 자, 잠사 우리 물에 쏙 들어가는 것도 잠수라고 얘기하자. 그 잠자거든요. 자, 깊이 생각. 각오는 각성. 깊이 생각, 각성. 깊이 생각 이후에 각성을 하니 아하, 내 뜻도 고집이로구나. 내가 고집이었구나. 황제 작주거는 그런 줄 모르겠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종이가 무슨 죄야? 종이가 무슨 죄야? 종이 가지고 얘들아 사랑의 편지도 쓸 수 있지. 그죠? 네, 군인한테 요즘 인편이구나. 종이가 있으니까 시도 쓸 수 있지. 글도 쓸 수 있지. 그지? 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고집부렸구나. 황제의 작주거는 자, 황제는 헌원시입니다. 아까 비판 대상 첫 번째 그 황제 있죠? 헌원시. 헌원시. 작주거는 원래 거자는 술의 거자거든. 근데 갑자기 수레를 얘기한 건 조금 웃기긴 해. 그죠? 배와 수레 만들기야. 헌원시가 배수레를 만든 건 근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헌원시라는 황제가 배를 만든 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황제는 헌원시고 작주거는 수레 만든 건 배 만든 겁니다. 배를 만들면 왠 줄도 모르겠다. 자, 왜다 옛날 말로 그르다잖아요. 그르다 틀렸다. 자, 그른 줄 모르겠다. 자, 이제 고사가 나옵니다. 장한 왼쪽 옆에다가 자, 고사입니다. 고사. 자, 앞으로 선생님이 고사 나오는 사람들은 간략하게 적어줄 겁니다. 자, 장안에다가 적어볼까요? 자, 장안이라는 사람은 배 타고 적어보겠습니다. 배 타고 고향으로 간 사람이거든요. 자, 귀향. 귀향은 아니야. 귀향은 유배지. 지금 여기 잡혀있는 것처럼 거.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간 거지. 그죠? 자, 배 타고 귀향했어. 아니면 적어도 자연으로 귀의했어. 돌아갔어. 배를 타고 귀향했어. 자연으로 돌아갔어. 자, 여기서 배가 나오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배는 뭐 어떤 기능이야? 아름다운 자연과 가고 싶은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지요. 그죠? 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배를 싫어하지 말라. 이걸 생각해보니까. 자, 계속. 장한이가 강동에서 추풍을 만났더라도, 자, 추풍은 향수 유발한 소재였어. 왜냐면 장한이가 강동에서 수비를 하고 있던 해군이었거든? 근데 가을바람에 자기 동네 생선 굽는 냄새가 싹 나던 거야. 물론 그까지 온 건 아니고 딴 데서 이제 냄새가 난 거겠지? 근데 이것 때문에 장한이가 나 돌아가야 되겠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타고 있던 돛담배 조그만한 배를 가지고 바로 고향으로 가버렸대요. 예, 요즘은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군대 가가지고 엄마 배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바로 총 들고 가보면 끝난대.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탈영이라고 합니다. 하면 안 돼. 자, 계속 만났더라도 편주가 아니었다면 편주 조각배입니다. 조각배. 우리 장한이가 탔던 그 수단입니다. 귀의 수단, 고향 귀의 수단입니다. 자, 편주가 아니 탔다면 천청해활하다고. 자, 넓은 하늘, 바다. 넓은 하늘과 바다. 천청해활. 뭐 사실 뭐 말글정자긴 하지만 넓은 바다와 하늘. 조각배가 아니었다면 하늘 이렇게 넓고 바다 이렇게 넓은데 어떤 흥이 저절로 나겠으며 삼공도 아니 바꿀 삼정승 영좌우의정 삼정승도 아니 바꿀 제1강산에 부평 같은 어부의 생애를 자 부평 왜 우리 개구리밥 있잖아. 부평초 떠서 막 다니는 거 있지. 부평 같은 어부 생애를 자 일단 어부도 동그라미만 쳐놔. 이거는 고사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어부는 얘들아 어떤 기능 때문에 쓴 거야 얘가 배를 타고 자연을 즐기는 즐김 요런 기능이야. 그러니까 둘 다 배라는 수단을 가지고 하나는 고향에 가는 수단 하나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풍류의 수단으로 쓴 거죠. 자 그래서 배의 장점을 지금 갑자기 제시를 했습니다. 어부의 인생을 일렵주가 아니라면 어디에 붙여 다니겠는고. 자 일렵주 위에 있는 편주랑 똑같은 말입니다. 조각배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하나 일자 리프 입자 이파리 입자. 자 그러니까 조각배 돛담배 약간 나뭇잎 같은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렵주가 아니었다면 어디에 어부가 붙여서 다니겠는고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공부했던 게 4번 파트잖아요. 4번 문단 파트잖아. 그지? 자, 4번은 배의 긍정적 가치. 배의 긍정가치. 그렇기 때문에 박일로는 이 글 전체에서 배의 이중적 가치를 제기한 거예요. 배의 부정적인 가치는 침략의 수단. 배의 긍정적인 가치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동수단. 됐죠?
자, 이제 5번 파트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 힘들지? 그지? 다행히 뭐 일단 아무도 안 조는 것 같은데 졸면은 진짜 더블로 시간이 아깝다. 알겠지? 깨야 된다 지금은. 깨야 돼. 현대 소설 할 때는 자도 괜찮은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막 듣고. 그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아휴 편안한 마음으로 얘들아. 그자? 내년은 야구장 가야지. 수능 치면 야구는 끝났어. 수능 너가 치고는 당연히 야구는 끝났지. 그때 되면 고시도 다 끝났지 않았을까요? 그때쯤 되면. 야구 끝났으니까 이제 그러면 겨울에 농구장 가? 농구장에서 만나자. 나는 이제 창원 LG 좋아합니다. 네. 나중에 가봐봐. 재밌어. 나중에 수능 치고 나면 이것저것 다 해봐. 여행도 한번 가보고. 남학생들 그것도 한번 가봐봐. 걸어가지고 여행 다니는 거 한번 해봐봐. 그런 것도 한 번씩 가더라, 애들. 무전여행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 미쳐, 돈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로드 숙자죠. 그런 데도 있던데. 어디 갔더라? 청도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간 애도 있던데. 옛날 학생인데, 대륜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거든. 둘이서 있잖아. 아들 거의 30 다 됐다. 내가 진짜 한번 얘기했을 쌤한테 얘기했대. 선영아, 이랬더니. 운전하다가 전화 와. 선생님, 잘 지내세요? 가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몇 살이세요? 나 이제 30. 이러니까, 아이고, 제가 더 많다. 하면서. 선영아, 그냥, 오빠. 이러거든. 이게 막 번치가 좋아. 그다음부터 이제 막 그렇게, 친한데, 엄청 친한데, 걔랑 걔 친구랑 둘 다 우리 한데, 그 중에 다른 애는 또 결혼도 했다? 애기도 낳았다. 남자 둘이가 무전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남자. 아니, 애기 동물 야간 온 게 아니죠. 지 와이프가 낳죠. 애들 둘이가 무전여행을 갔는데, 핸드폰은 그게 어디서 충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전기를 얻었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그렇게 잤냐고. 얘들아, 남자애가 거의 한 20일 가까이인가? 딱 끝나고 학교에서 뭐 써가지고 있지. 그죠? 학교 선생님, 대리원 선생님 중에서, 야들 무전여행하고 되게 유명했거든? 물어보면 선생님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무전여행 간 형아들 있어요. 알지도 몰라요. 왜냐면 얘들이 연락이 막 끊기잖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매일 연락한 게 아니잖아. 부모님들 얼마나 무서웠겠어. 애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학교가 왜 계속 결석하면 연락도 하고 이제 돼야 되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 충전이 안 되면. 그래서 내가 아까 애들이 어떻게 됐는가. 일단 다 불탔고. 차를 얻어 탈 때도 있는데 대부분 걸어 다녔을 거 아니야. 발바닥. 그죠? 예, 그 방법이 없잖아요. 돈 없이 갔다니까요. 둘이가. 결국은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부모님이 데리러 갔지. 올 순 없잖아, 다시. 근데 왔는데, 일단 겨울인데도 새까매. 둘 다 정말 거지처럼 된 거예요. 산거지가 돼서 왔다니까, 얘들이. 거지야, 거지. 진짜 거지인데, 정말 놀랬던 게, 얘들이 기록을 막 핸드폰 뗐었을 땐, 충전 막 했을 때는 사진을 남겼는데, 면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잖아. 그 면도를 못하는데 면도가 아니라 사극에 나오는 그 면도로 생각하면 안 돼, 수염이. 진짜 웃겨요. 간신배 같은 이게 털인데, 그러니까 사극에 나오는 거는 손질을 한 거잖아. 그죠? 여도 뭐 털이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있잖아. 예술가 남자 맨키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기억이 되게 웃겨, 기억이 나는데, 이 머리도 길잖아. 돈이 없으니까 머리를 못 자를 거 아니야.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도 얘들이 좀 많이 긴 거야. 한 달 뭐 사이. 근데 머리가 급수룩하게 거지가 되신 거지. 이렇게 정도로 길진 않겠지. 막 그랬다. 근데 발바닥 다 벗겨주고. 하도 많이 걸으니까. 살면서. 근데 주로 많이 잤던 데가 어딘지 알아? 마을회관. 누구 여기 꿀팁이 돼? 마을회관은 그제도 젊은 애들 둘이가 가잖아. 그럼 재워준대. 가가지고 저희 무전여행 가는 대구에 누군데요. 학생증을 필수로 들고 다니지. 신분증 들고 다녀야 되지. 아무나 재워주지 않을 거 아니야. 온갖 마을회관은 다 가봤대요. 근데 마을회관 갔다 오잖아. 그럼 할머니들이 웃기잖아, 야들이. 웃기니까 막 뭘 주는 거야. 돈 빼놓고 다 주는 거지, 이제. 돈도 주면 다 받았어. 길 가다가 돈도 얻고 있지. 막 500원도 얻고. 얼마 재밌겠나. 그자? 둘이가 맞아. 낭만이. 둘이가 절친. 그래가지고 막 연락이 오는데, 가끔씩 전화도 왔었어. 선생님, 그러면, 어디야? 그러니까, 밀양요. 막 이러면서. 밀양요. 그러니까 밥 잘 못 먹어. 얻어먹는 거야, 그냥. 얻어먹고. 겨울이니까 일거리가 없잖아. 할 수가 없잖아. 그자? 나중에 가봐. 짠할 거야. 그거 평생 못 잊을걸? 거지 돼가지고 온 거. 자, 모기도 없고 벌레도 많이 없어가지고 겨울은 노숙도 했어, 얘들. 잘 데 없으면 노숙해야지. 찜질방 이런 데 가는 거 아니다. 그냥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있잖아. 왜냐면 국도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지하철역이 없잖아. 부산 쪽으로 갔으니까. 생각이 나네. 아들 그래가지고 얼굴이 예쁘게 태닝이 된 게 아니고 거지처럼 타가지고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거지처럼 그게 물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월달 거의 입학할 때까지 거지 꼬라지였을걸요? 얼굴이 막 얼룩덜룩 다치기도 좀 다치고. 낭만적이니까 한번 부산까지는 가지 말고 너희는 그냥 청도 정도까지는 한번 청도는 금방 가겠다. 마음 먹으면 청도는 하루 만에 간다. 졸라 그러면. 근데 이제 부산까지 가려면 청도는 쫙 길이 잘 돼 있잖아. 백천동 쪽으로 쫙 가면 바로 갈 수가 있거든. 근데 부산은 가다 보면 길이 쫙 나 있는 게 아니잖아.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드래곤도 죽여야 되고 공주도 구출해야 되고 지하 요괴도 만나고. 옛날이가 그러고 보면 좀 낭만이 있었네. 그때는. 요즘은 여러분들 뭐 어떡하겠어. 아이고 그게 뭐 벌써 몇 년이야. 인스타 없었을 때잖아. 아이고 요즘은 뭐 어떻게 되겠어. 한 2시간 걷고 바로 인스타 올라오겠지. 그자? 그리고 핸드폰 없으면 되겠어.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지? 그때 터치 이런 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된 폰.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전화 선영하다 그때 내가 겁준다고. 폰 부순다. 폰 부순다. 하다가 내가 실수로 부숴서 진짜. 물러줬지. 공짜 폰이긴 한데, 물론 공짜 폰이긴 한데, 이렇게 폴더폰 이런 거. 벌써 20년 됐겠다. 거의 한 10몇 년, 30 넘었으니까, 걔가. 맞냐? 거의 20년 다 돼가네. 아주, 이 새끼요. 핸드폰만 맨날 하고, 모약하면서. 그래가지고, 부순다. 공부 안 아직 한데, 실수로 겁주려고 했는데, 빡! 어머니, 폰 부쉈어요. 갑자기 찡 생각이 나네. 명절이니까 또 오겠네. 자, 보겠습니다요. 다시, 풍류적인 삶을 얘기했고, 5번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보자면, 여기서 이런 일은 장안, 어부입니다. 장안이 and 어부의 일입니다. 장안이와 어부를 생각해 보면 배를 만든 제도는 이건 잘 됐죠. 헌원 씨가 배를 안 만들었다면 애들이 어떻게 자연을 갑니까? 지묘 이런 제도는 지묘한 듯하지만 자 지극히 묘하다 이거죠. 자 지극히 묘한데 잘 만든 것 같은데 어때한 우리 물은 자 어때한은 어째서 우리 무리는 어째서 우리 무리는 자 물은 이게 원문이라 가지고 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 자 판옥선 있잖아. 대표적인 판옥선이 거북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북선 같은 군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듯한 빠른 군함을 주야로 밤낮 빗기 타고서 빠르게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군함을 밤낮 비스듬히 타고 임풍영월 하는데 자 임풍영월은 자연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자연을 맞이하는데 맞잖아요. 배 위에 타고 있더라도 달도 떠 있지 얘들아. 바람도 맞이하지 자연을 맞이한다. 자연을 맞이함에도 어찌 흥이 전혀 없는 게요. 자,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연이 아무리 좋아도 흥이 안 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렇죠. 됐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파트 또 나옵니다. 석일, 어제란 뜻이거든. 근데 어제를 해석하기보단 과거로 해야 되겠네요. 과거. 자, 사전적으로는 어제입니다. 석일이 어제, 금일이 오늘, 명일이 내일입니다. 원래. 자, 어제에 선 중에는 선자가 이거 한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배입니다. 배. 어제 배 안에는 배반이 남자였는데 배반 술잔입니다. 술잔. 배자가 잔배자입니다. 잔배자. 건배! 잔을 말려라! 건배! 이거거든요. 다 마셔라! 이거거든. 자, 술잔이 낭자했는데 그럼 이건 뭐야? 과거에는 술잔이 있었어. 자, 그럼 고줄 옆에다가 주흥이 있었던 걸 말하는 거네요. 주흥. 술 때문에 생긴 흥이란 뜻이죠. 주흥이 있었네요. 자, 갤로 하시고 풍류적입니다. 과거는 풍류적이었는데 주흥이 넘치는 풍류적인 수단으로 배를 썼는데 금일은 오늘이잖아. 현재겠지요. 현재. 오늘은 주중에 배 안에 대검과 장창뿐이로구나. 대검, 장창. 전쟁 도구잖아요. 무기네, 무기. 자, 대검, 큰 검이랑 장창, 긴 창이잖아요. 자, 지금은, 현재는 배 안에 대검과 장창,
우미로구나 이거죠. 아하. 자 그러면 옆에다가 결국은 전쟁이란 뜻이잖아요. 대검장창이니까 전쟁입니다. 근심이죠. 근심. 자 요렇게 해서 짠짠 위 짠짠 아래가 대조적입니다. 대조적입니다. 한 가지 배인데 같은 배인데 한 가지 배인데 같은 배이지만 가진 바위가 다르니. 자, 여기서 배는 배가 아니야. 바위야. 가진 바가. 같은 배인데 가진 바가 다르니. 다르지. 가진 바가 다르지. 자, 뭐와 뭔데? 뭐와 뭐야? 술장과 무기잖아. 배방과 대검장창 이게 다른 거잖아. 가진 바가 다르니까 기간의 우락이 기간은 기간 동안. 시간 동안에 우락이 자, 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우를 어디로 연결시킬까? 근심 우자잖아. 그자? 화살표로 쭉 연결을 여기 시키면 되겠네. 근심에. 우자가 근심 우자야. 우를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를 위로 올려가지고 근심으로 연결시키면 되겠네. 우는. 자, 그러면 락에 다시 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락에. 자, 락은 쭉 연결시켜서 풍류로 연결해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요줄이 되게 조금 대조도 잘 돼 있고 전반적으로 다 요약한 함축한 말이야. 예전에는 이 배를 타고 풍류적으로 술 먹고 잘 놀았는데 오늘날에는 칼이랑 창밖에 없더라. 아, 예전과 오늘 사이. 왜?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말인데? 기억나? 우리 이번 파트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아, 고금을 사억하니. 이랬었지? 얘와 지금을 생각하는 거 이제 총 마무리가 바로 이거야. 자, 한 가지 배이지만 가진 바가 다르니 그 사이에 우와 락이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다르구나. 됐죠? 같지 않구나. 자, 이제 6번입니다. 자, 총 8번까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6번. 시시로 머리를 들어서 수시로 됐으면 좋겠네요. 정시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머리를 들어서 자, 멀기는 머리입니다. 머리. 수시로 머리를 들어서 다른 말에서 한 개도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번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지? 북진을 바라보면서 사전적인 뜻 북극성. 누구를 암시해요? 북극성. 왕. 그죠? 사방위의 대장이 북쪽이야. 원래. 그래서 경복궁에도 왕이 있는 편전 같은 거 있잖아. 왕이 자고 막 이런 곳이 대웅전 막 이런 데 있지. 북쪽. 보통 우리가 북쪽. 자, 북극성의 의미는 북두칠성을 포함하고 있는 별입니다. 이거 북극성의 안에 이제 북두칠성 중에 하나죠. 자, 왕을 상징합니다. 북진을 바라보면서 상시노루를 천일방에 진다. 상시노루 할 때 루자가 눈물로 자거든요. 적어볼까요? 상시노루. 나라, 걱정, 늙은 눈물. 나라를 걱정하는 늙은 눈물이에요. 나라, 걱정, 늙은 눈물을 천일방은 하늘 끝입니다. 하늘 끝에 진다. 자, 눈물 진다, 해가 진다, 떨어진다 뜻이잖아요. 그죠? 자, 지는구나, 떨어지는구나. 요거 두 줄 결국 뭐죠? 방금 읽었던 두 줄. 하늘을 바라보는데 나는 늙었지만 눈물을 막 흘리고 있고 시국을 걱정하고 있죠. 시국 걱정. 오동방의 문물이 자, 우리 동방, 우리 조선. 동방으로 하지 말자니까. 동쪽 아니야, 우리나라야. 그런데 이거 동락 땅에도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동방의 문물이 중국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당 있는 부분에서 옥산서원 안에 사당 있었지.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유명한 성인들을 많이 모시고 제사 지내고 있다. 어때? 우리 조선 중국보다 낫다. 이런 게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동방의 우리 조선의 문물이 어찌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중국이잖아. 중국에게 시랴마는 시겠느냐마는 자, 문화적 우월감 들어가 있네요. 옆에다가 문화적 우월감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대단한데 구군이 좀 불행해가지고 운이 좀 없어가지고 해추 흉모의 해적이니까 왜입니다. 왜? 오랑캐 왜? 왜의 흉모의 만고수를 안고서 자, 만고수는 오랜 수치입니다. 오랜 수치. 그거 뭐 임진왜란의 수치겠죠.
그죠?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휴전기간 포함한다면 1599년까지 총 7년간 이제 치러졌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만고의 수치고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전쟁 후에도 우리나라가 복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고의 수치를 안고 있어서 우와 100분의 1도 못 씻었습니다. 100분의 1, 100분의 한 가지니까 100분의 1도 못 씻었는데 이거 못 갚았는데 이 몸이 무상한들. 자, 무상한들은 변변치 못한들. 잘난 건 없다 이거야. 변변치 X. 아, 내가 변변치 못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신자가 되어서, 신자는 신하. 신자가 신하 신자잖아. 신하가 되어서 궁달의 길이 달라서, 자, 궁달은 신하와 임금이거든? 자, 그러면 궁달 조금 잘 안 외워질 것 같은데, 왼쪽으로 화살표 빼서, 궁, 자, 쭉 뺀 다음에 적을게요. 궁은 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궁은 신하. 달은 왕이거든요. 자, 얘들이 왜 있잖아. 뭐가 옆에서 같이 어디 있냐? 왜? 신하 지금, 신하이 나는 어디에 있는데? 진동령에 와 있잖아요. 부산으로 적을 걸 그랬나? 부산에 와 있잖아, 나는. 국방 수비를 해야 되니까. 해군에서 있으니까. 자, 근데 왕은 어디 있을까? 한양에 있잖아. 이땐 도망쳤나? 남한산성으로. 자, 나는 진동역에 와 있고, 왕께서는, 네, 한양에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잖아. 곁에서 못 모시고 있다, 이 말이야. 자, 볼게요. 궁달의 길이 달라서, 못 매없고 늙어신들 앞에다가 곁에서 못 모시고 자, 못 매없고 할 때 매없고는 모시고야 곁에서 못 모시고 늙어가더라도 우국단심이야. 자, 뭐 애국심이죠. 애국심이야. 어느 사이에 잊을까? 안 잊는다. 애국심 안 잊는다. 자, 자꾸 숙이고 있으면 거북목 되겠다. 고개 들고 선생님 보시고 누왕사 배운 사람들 기억하세요. 누왕사 박일로의 제일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누왕사. 누왕사에 보면은 뭐 소 빌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앞부분에 전쟁 파트에 있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나라 엄청 걱정하는 거 나와 있어요. 수백 전의 전쟁을 치렀다. 누왕사도 박일로가 썼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윗부분에 보면 전쟁에 대한 게 있습니다. 누왕사는 첫 번째 파트에는 전쟁에 관한 거 회상하면서 애국심을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이 중간 파트에는 가난함에 대한 탄식이 있어요. 누왕사는. 마지막 파트는 에이씨 가난한 걸로 막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연으로 가겠다잖아요. 자, 그러면 박일로의 또 다른 가사 동락당 생각해 보세요. 동락당은요. 세 개 중에서 쭉 마지막 거 자연에 관한 이야기죠. 물론 거기서 이언적을 뭐 흠모하는 것도 있지만 맞지? 자, 박일로의 상사곡 이미 수능 기출. 상사곡을 생각해보면 임금님을 상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애국심의 가능이 들어가 있죠. 한 사람이 쓴 작품이다 보니까 다 내용이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곳곳에 100% 막 이것만 돼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들 약간 전쟁 이야기 싹 들어가 있고 또 얘는 원론적으로 자연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 플러스 애국심 작살나고 전쟁 중에서도 하필이면 해군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잊은 적이 없다. 7번입니다. 강계, 겨운, 장기는 이런 거 하면 뜻이 나올 겁니다. 강한 기운입니다. 강계, 겨운, 장기니까 강한 기운. 자,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안 해도 되지만 강계는 비분 강계라고 해가지고 막 분함이 넘치고 강한 기운이 넘친다 이런 뜻이거든. 겨우는 아이고 보기 귀엽다. 들어봤지? 넘친다 뜻이잖아. 자, 그 다음에 장기는 장수의 기운이란 뜻이야. 자, 그러니까 세 개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 강한 기운이지. 강한 기운은 노당익장. 당장만 빼면 여러분 자주 쓰는 단어야. 노익장. 늙을수록 더함 이 말입니다. 늙어도 업한다 이 말이야. 늙을수록 더한다. 강한 기운은 늙을수록 더하는데 그죠? 늙을수록 더한다는 말은 아마 수시로 많이 들릴 거야. 자, 늙을수록 더하던데 걱정 마. 선생님 할 수 있겠어요? 야, 노당 입장이거든. 나 노익장이거든. 늙을수록 더하거든. 이렇게. 하지만 조그만한 이 몸이 네,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병들고 늙었다고 했잖아. 그지? 작은 내 몸이 변변치도 못한 내 몸이 병중에도 들어있으니 설분 신원을 줄긋고 복수 나올 거야. 그런데 사실 소설 중에서 복수하는 소설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게 신원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신원이란 단어는 뭐 사실 조금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단어긴 해요. 자, 분을 씻고 복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왼쪽 옆에다가 고사, 밑에 발 없는 옆에 고사, 제일 마지막 줄에 7종7급 왼쪽 옆에 고사. 눈에 딱 띄게 고사가 나온 걸 알아놓으라고. 지금까지 나온 고사는 4개가 인용됐어. 장안이 고사, 그자? 장안이 고사, 제갈량 고사, 손빈 고사, 제갈량 고사 4가지가 나왔다고. 선생님 앞에 진시황은요? 그거는 고사가 아니고 비판했던 사람이지. 그자? 자, 4가지 고사. 자, 우리 두 번째 고사. 그러나 사제갈 생중달 보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40일 기억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위초고 중에서 총나라의 모사였죠. 그죠? 저울 먹기 때문에 유비, 관우, 장비,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죽은 건 장비입니다. 신하한테 목대였죠. 자, 얘들 다 죽고 난 다음에 1대 영웅도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게 바로 제갈공명이에요. 자, 물론 위나라 또한 유비는 이미 조조는 이미 죽었습니다. 조조 밑에 있는 사마씨 집안 중에서 2세대가 바로 사마중달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 총나라가 그 전쟁 막바지입니다. 전쟁 이거 위, 촉, 오 삼국시 나중에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한번 읽어보라고 했었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통일합니까? 위, 촉, 오 중에서 어느 나라? 여러분들은 유비, 건우, 장비, 조자룡, 제갈공명, 와 동원결이 총나라 좋아하잖아. 그거는 중국의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이가 총나라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이 세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정복합니까? 바로 위나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따보잖아요. 그러면 총나라랑 오나라는 정복하려고 있는 나라고. 사실은 얘들 입장에서 오랑캐야. 그런데 위나라는 누구를 데리고 있는데? 황제 데리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나라의 조조는 승상이라고 불려지고 얘들한테는 그냥 왕처럼 불려진 애들은. 얘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위나라가 이깁니다. 자, 위나라의 거의 끄트머리쯤입니다. 이때 사마중달이 총공격을 하고 싶은데 제갈공명이 너무 똑똑하고 지략이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갈공명이 죽을 때가 됐어. 자기 죽음을 얘가 예지했어. 그래서 미리 지켜가지고 야,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사마중달 위가 총공격을 할 거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인형을 내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라. 똑같이 보고 만들어라. 만든 거야. 만들어 놓고서 제갈량은 죽었어. 자, 제갈량 죽었다는 거 이미 사마중달이 별자리 보고 알았거든. 아, 끝났네. 총나라의 마지막 별이 졌네. 자, 준비해라. 마지막 총공격하자. 네, 무리해가지고 가자. 하고 죽었다는 소문도 쫙 돌았어. 가자. 뽀뽀! 갑니다. 갔는데 어머나 저 멀리 보니까 어머야 수레 위에 어머머머 제갈공명이 그대로 앉아있네. 앉아가지고 부채같이 딱 들고 있네. 와, 씨, 야, 큰일 났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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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남겨놨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애들 내신에. 이 주디를 띄야 돼. 내가 봤을 때. 흥분하고 이러면은. 자, 어쨌든, 와, 큰일 났다. 알았어, 편집하시겠지. 자, 와, 큰일 났다. 너무 매우 큰일 났다. 자, 이래서, 와, 총공격을 하려고 가는데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후퇴! 지금은 때가 아니요, 후퇴! 해서 쫓아냈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갈공명이 다시 되살아난 언데드가 아니고, 제갈공명을 모습을 본뜬 그 목각 인형을 수술에 태웠던 거죠. 어때요? 죽은 제갈공명이 의지와 뜻만 있다면 이겨냈죠? 사마중달을 이겨냈죠? 그죠? 자, 그러나 사제갈도 생중달을 요거 고사가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 적을 순 없잖아 그거를. 그지? 쫓아놓고 발 없는 손빈도 둘이 친구였는데 손빈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방현이가 한나라 신한데 방현이가 손빈을 다리를 잘라버려요. 질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저 다리를 잘랐어. 그렇지만은 손빈이가 지략한 꾀를 이용해서 방현이를 자리에서 몰아내고 죽여버립니다. 다리가 없어도. 자, 방현이를 잡았는데 됐어. 요거 두 줄 고사를 이용한 이유는 불리한 상황 속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불리한 상황 속 승리.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지만 승리를 거뒀잖아. 그런데 나도 조금 아프다고 조금 늙었다고 그게 뭐? 얘들은 죽었는데도 이겼고 야는 발이 없는데도 이겼는데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나는 수족도 갖추어 있고 자 누구랑 달리? 손빈과 달리
손빈과 다르게 네, verse 손빈 적어놓으면 되겠지. 명맥도 이어져 있으니 자 명맥에다가 verse 제갈량. 제갈량이 제갈공명인 건 알고 있지요. 제갈공명, 제갈량. 맞아요. 우리 학원에 제갈공명의 자손 있다. 성씨가 하나다. 네, 학원에 있다. 토요일반에 있다. 네. 실제로. 자, 시지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지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그 아이를 좀 잘 쓰는 게 좋을 거예요. 머리가 지약가, sorry. 자, 봅시다. 명맥이 이어져 있으니 서절, 구투 뜻 그대로 하잖아. 쥐와 개란 뜻입니다. 쥐, 찍찍, 개, 바우엉, 쥐, 개 같은 무리. 자, 박일로의 감정을 담아서 말하자면 아니, 나는 목숨도 있고 손발도 있는데 저 쥐새끼, 개새끼 이 말입니다. 저것들을 저기 저울소냐? 조금, 저기는 적게, 조금. 저 후다. 걱정하다거든. 무서워하다 뜻이거든. 겁내랴. 조금 겁내랴. 와, 무인의 기계가 느껴지네요. 비선에 달려들어서 선자, 이게 배선자야. 비선에 달려들어서 배에 달려들어서 선봉장을 거치면 오야붕이 돼서 대장이 돼서 선봉을 거치면 9, 10월 상풍에 9월, 10월에 상풍 서리바람이죠. 서리바람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누구를요? 오랑캐의 뚝배기를 이런 뜻이겠죠. 아, 너그 머리 막 낙엽처럼 다 똑똑똑 뛸 거야. 7종 7급을 우린들 못할 것 같아? 7종 7급도 고사야. 요것도 제갈공명에 관한 겁니다. 자, 제갈량이 맹획이라는 왕을, 오랑캐 왕을, 맹획을 7번 잡은 겁니다. 물론 7번 잡았다는 것은 7번을 놔줬다는 겁니다. 맹회기가 가지고 있는 남만이라는 땅을 흡수시키려고 총나라로 제갈량이 머리를 써가지고 총나라가 공격을 해서 남만을 이겼는데 맹회기 굉장히 대단한 장수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노 인정. 나 운이 없어서 잡힌 거거든. 오케이 풀어줄게. 또 잡혔어. 7번을 풀어줬지만 7번 다 잡혔어. 마지막에는 오케이 인정. 너 인정. 나 너가 밑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 정도라면 7.7금이다 이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준피도이들아. 자 준피 꾸물거리는 도이 오랑캐입니다. 섬 오랑캐죠. 자 꾸물거리는 꾸물 오랑캐들아. 쉽게 거랑해라. 거랑 항복입니다. 어이 오랑캐들아 쉽게 항복해라. 항자불살이다 임마들아. 자 항자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항자불살. 항복하면 노킬. 항복하면 안 죽일게. 멋있네요. 항복하면 안 죽이니까 너를 굳이 섬멸할까? 오왕의 성덕이. 자 우리 왕의 덕이. 오왕이니까 나 오자잖아. 우리 왕의 덕이. 약간 줄이면 오덕같이 하나요? 우리 왕의 덕이 욕병생한다. 공존을 원한다. 욕하고자 할 욕자. 같이 사는 걸 원한다. 자, 요거 두 줄 보니까 어때요? 야, 항자불살이야. 같이 살기를 원해. 관용이 들어가 있죠, 관용. 물론 그렇다고 비굴한 관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건데, 항복하면 봐주게 봐. 관용. 태평천하에 요순의 국민이 되어라. 자, 요순 국민을 적어놓고 조선의 속국이 되어라 이겁니다. 조선의 백성이 되어서. 자, 진짜로 용임금, 진짜로 순임금의 그 평화로운 날 아닙니다. 조선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아, 이 태평천하에 요순의 백성이 되어서 일월 광하는 햇살이잖아요. 영광입니다. 영광. 왕의 은혜 뭐 이런 뜻이에요. 햇살은 영광은 조부조하였는데 자 이어지니 조부조 뜻입니다. 아침과 아침에 계속 뜬다 이 뜻이니까 이어지니 이런 거는 뜻 무조건 나와요. 아니면 아예 해석돼서 나올 거예요. 자 글로리가 영광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전선을 타던 우리 몸도 지금 현재 그렇잖아. 전선 탔잖아. 현재 우리 몸도 어주에 창만하고서 자 어주 고깃배잖아요. 고깃배에 창만은 여유입니다. 여유롭고 자 이게 이제 소망하는 미래입니다. 소망하는 미래. 추월 춘풍에 높이 베고 뭐를 베개를
즉 평화롭게 있다 이 말이야. 전쟁 중에는 베개 못 베고 잡니다. 근데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베개 막 푹신한 거 높이 베고서 평화로운 겁니다. 이거는 베개를 누워서 성대 해불량파 한꺼번에 줄 거라 태평성대입니다. 성대 해불량파 줄 긋고 태평성대를 다시 보고 싶다. 찐 고생했다. 배울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선상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끝. 됐다. 고생했어. 축제 한 장짜리야. 이제 수완 완전 끝나. 축제 1분 잡을게. 진짜 찐 1분. 줄거리 제대로 안 볼 거야. 걱정하지 말고 1분. 자, 준비됐습니까? 축제 1쪽에 제목 축제 볼게요. 제목 축제. 어머니의 장례식이 이 글의 중심 사건인데 어머니를 죽었다는 걸 축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줄 거 봐요. 제목인 축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사랑의 계승이다. 그 밑에 말 때문이야. 밑에 말. 죽음을 통해부터 줄 거 보자. 죽음을 통해 가족의 화해와 재결합을 이룬다는 의미 됐어? 그래서 제목이 축제. 엄마 장례식인데도 축제라고 본 거야. 자, 뒤로 넘어갈게요. 바로 줄거리입니다. 읽고 마칠게요. 시간 안 남았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시나리오야. 희곡보다 더 길어. 더 양이 많아. 그 중에 진짜 일부 나올 거란 말이지. 자,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전체 줄거리. 유명한 작가인 이준섭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시골에 갑니다. 준섭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해서 얼마나 유명하면 잡지 기자가 따라옵니다. 준섭의 모친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문학 잡지 기자인 장혜림도 준섭의 시골집에 찾아옵니다. 참고로 준섭이는 어머니의 삶에 관련되는 소설을 많이 쓰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치매를 앓았던 노인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그를 큰 슬픔을 주지 않고 그런 시어머니를 모셔왔던 준섭의 형수만 서러워합니다. 13년 전에 가출한 준섭이의 이복 조카 용순이가 등장하면서 자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손녀겠죠.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용순이는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하던 가족들과 싸운 뒤에서 왜냐면 친조카가 아니거든. 이복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피서 막 들어왔고 이런 거겠지. 자 싸운 뒤에 상가집을 나가버립니다. 장혜림이는 잡지 기자는 용순이가 준섭이의 어머니에게 깊은 애정을 사실은 갖고 할머니를 은근 되게 좋아했어. 사회적으로 출세했지만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준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장례식이 진행이 되면서 술에 취한 문상객들이 놀이판을 버리고 많지 않은 용순이가 놀이판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요. 우리 할머니 죽었는데 너희는 좋나? 이렇게. 발인일이 되자 장혜림이는 용순에게 집을 갖지 못한 새의 이야기가 자기를 비유하는 거거든. 할머니가 용순이 집 나가고 난 다음에 치매 걸렸는데도 계속 떠돌아다니는 용순을 걱정해서 빚세라는 떠돌이새를 엄청 챙기고 빚세 집 지어주고 이랬던 자 그거를 준섭이가 소설에 적었거든. 새 이야기와 관련된 준섭이의 소설책 내용을 들려준 뒤에 어머니의 죽음을 다룬 동화책을 겁내고 눈물을 흘리고 하야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쉽죠? 그죠? 할머니 죽음 때문에 가족이 화합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고생했어.